동짓날은 어떤 날인가요? 첫째가 우리가 동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첫째가 동지,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나 이런 통해서 제가 왜 이 세상에 나와갖고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동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종교 수장들이 동지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만약에 어떤 수장들이 여기 와 있다면 제가 물어요. 동지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동지 의미 아세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동지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지가 설날보다도 더 중요해요. 모든 명절 중에 최고 중요한 날이 바로 동지예요. 그런데 동지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하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너무 가차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있었으면 동지에 대해서 알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동지는 너무 가차웠어요. 귀찮았어요. 가차우니까 익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자들이 동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동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따진다면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이유 아세요? 팥죽이 어떤 약인지 아세요? 과연 그럴까요? 첫째가 동지 같은 경우 팥죽을 먹는 주 이유가 과연 애군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 애군. 과연 이거일까요? 동짓날은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밤이 가장 길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마실 가죠. 그리고 마실 가게 되면 꼭 동짓날 때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운 날 이제 마실을 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36세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리고 36세나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심심해서 마실을 가요. 마실을 가다가 갑자기 풍을 맞는 거예요. 풍을 맞으니까 휘청하잖아요. 휘청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 있죠. 두꺼운 나무를 잡는겨. 이때는 100%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휘청했는데 나무를 안 잡고 빗자루를 잡는겨. 빗자루를 잡으면 100% 죽어요. 왜 그럴까요? 휘청해갖고 나무를 잡았다는 건 혈관이 터졌다는 뜻이에요. 곧 동지 때 혈압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풍이 잘 걸려요. 풍. 그래서 풍을 맞는 거예요. 풍을 맞다 보면 휘청해갖고 나무를 잡으면 조금만 버티면 인간은 알아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붙잡고 있으면 알아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혈이 되면 무조건 풍에 맞을 때는 눕지 말라라는 거 아세요? 풍에 맞았을 때 누웠다가는 죽는 겨. 그래서 꼭 서갖고서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 돼요. 버티면 사는 겨. 그러면 지혈이 돼갖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서서히 정신 차리고 걸어가는 겨. 그리고 딱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풍에 맞을 때는 뭐가 뽀글뽀글거려요. 뭐가 보여요. 아찔하게 뭐가 보여요. 내가 도깨비하고 씨름을 해갖고 이기고 왔다. 도깨비하고 씨름할 때는 어떤 발을 걸라고요? 좌발을 걸으라고 했죠. 우발을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둥을 잡은 사람은 사는 거고 빗자루를 잡은 사람은 같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보니까 아침에 동짓날 엄청 춥잖아요. 아버지가 안 오신 거예요. 아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서 나가본겨. 이제 마실 가는 그 길을 가봤더니 빗자루를 잡고서 쓰러져서 동사에 걸려서 죽은겨. 그걸 바로 도깨비한테 홀려서 도깨비하고 씨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풍에 걸려보신 분들이 있다면 휘청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잡는 거예요. 어지러울 때. 안 그러면 의자가 있으면 앉는 거거든요. 경험해 보셨어요? 바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동지고 동지 애군을 어떻게 없앨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팥죽이에요. 팥죽은 냉해요. 속이 냉해요. 또 풍에 맞는 주 이유도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몸통이 있어요.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런데 동지 때 꼭 보면 이 목이에요. 목에 바로 그 원인이 있어요. 모자는 대체적으로 추우니까 다 쓰는데 목은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목 지나가는 혈관이 이 정도 흘러요. 이 정도.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동지 때 목은 오히려 목혈관은 이렇게 짧아져요. 동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올라갈 때, 혈액이 내려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기 수도꼭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어떤가요? 물이 팍 하고 터지죠. 물이 팍 하고 터질 때 갑자기 몸으로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몸으로 갑자기 팍 하고 내려올 때 뭐가 걸릴까요? 심장병에 걸려서 죽는 게요. 그래서 가슴 맞고 악 하고 쓰러지면 바로 요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대다수가 심장마비는 안 해요. 왜? 옷을 껴입으니까. 그런데 이 머리 부분 쪽은 착 깔때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빵 터져버려요. 그때 땅 터졌을 때 약하게 터지면 그나마 운이 좋아요. 약하게 터지는 사람은 언제 약하게 터지냐면 바로 모자를 썼을 때, 겨울에 꼭 모자를 쓰세요. 모자를 쓴 사람은 꼭 약하게 터지는 거고 모자를 안 쓴 사람은 강하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저는 모자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왜? 상투 텄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자 역할을 하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자를 써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서 이거를 빵 터지는데 팥죽을 왜 먹느냐 이거죠. 이제 팥죽은 냉성이에요. 속이 냉해요. 그래서 팥죽을 먹게 되면 뱃속에 들어가면 냉해요. 그래서 배앓이가 많이 일어나고 팥죽을 먹으면 그 신물이 많이 올라오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갑자기 먹게 되면 몸이 냉하면 춥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뭐 넣지요? 새알 넣지요. 새알은 뭐로 만드나요? 찹쌀은 뭔가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따뜻한 걸 들어가고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새알 경단을 넣고 안 그러면 찹쌀을 넣고 팥죽을 써서 먹으면 천천히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속이 편해지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팥죽은 풍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동지가 어떤 날일까요? 동지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다음 달 동지 때 오늘 간단하게 사주를 풀이해 주지만 동지는 사주를 보는 날이에요. 내년 운수를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재수가 드럽게 없다 하면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바로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전통은 동지 때 사주를 봐서 상문, 조객, 청구, 그 다음에 안 좋은 살, 그 다음에 삼재가 들어왔을 때 동짓날서부터 풀이를 해요. 동짓날서부터 구정 전까지, 구정 지난 다음부터 대보름까지 풀이하는데 이때 최고 좋은 날이 바로 동짓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달이 최고 없는 날이에요. 달이. 그리고 밤이 가장 길잖아요. 그리고 달이 가장 없으면서도 가장 길은 날이에요. 달이. 그래서 가장 길은 날이라고 해서 동지 자체를 사주를 보고 애군을 비는 날. 그래서 이 날은 공이라고 그래요. 사주에서 공망 있는 거 아시죠? 공망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끝나요. 그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끝나는데 여기에 보면 꼭 해하고 자가 공망에 걸려버려요. 그 공망을 말하는 거예요. 공망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달이라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공망에 걸리는 날이에요. 없는 달, 무달. 그래서 없다, 달이 없다. 이때는 모든 귀신도 쉰다. 귀신이 열린다. 쉬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죠. 귀신들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풍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귀신이 이달 많은 내 조상들이나 모든 귀신들,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날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를 막 잡아갈 수 있어요. 이 날은. 또 공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밤 12시에서 01시 사이가 바로 공망시예요. 이거 아셨어요? 자시는 11시서부터 01시까지인데 12시까지는 공망이 아니에요. 12시가 넘어가면 왜 01시가 되겠어요? 01시는 1시서부터 3시까지가 축시거든요. 왜 그러면 여기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40분, 050분이라고 하죠. 0시라고 하죠. 이게 바로 공망시라는 거예요. 시간에서는요.
그때가 귀신이 가장 활비를 쳐요. 그래서 바로 12시서부터 1시 사이까지 12시 전까지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서 자라 한 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이걸 까먹기 시작했죠. 왜 12시 안까지 집에 들어와라? 통금 때문에 그럴까요?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잘못된 귀신 때문에 몸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바로 귀신 때문에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면 귀신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지를 바로 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망. 없다. 그리고 귀신이 가장 활부를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귀신이 곡물 중에서 최고 뭘 싫어할까요? 왜 팥을 싫어할까요? 붉어서요? 일반 이론대로 붉어서 그럴까요?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팥을 가장 싫어할까요? 귀신이? 귀신이 최고 싫어하는 게 뭘까요? 소금? 또요? 마늘, 불. 이 중에서 최고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불이에요.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 나갈 거예요. 그 수맥 차단하는 건데 그때 지푸라기에 불 질러갖고 논 다음에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예, 상가집 갔다 온다던가 이러면 소금은 두 번째예요. 원래 불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하필이면 집으로 태운 불이 최고 좋은 거예요. 집불이. 왜 집불놀이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집불놀이가 뭐예요? 언제 하죠? 집불놀이가? 보름날 왜 할까요? 집불놀이. 이건 그날 가야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집불놀이를 왜 할까요? 나쁜 귀신 쪽. 그럴까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불놀이 하면서 들녘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겨울에 묵었던 그 귀신들, 잔재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은 예를 들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과연 어떤 귀신일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안 해봤죠. 생각도 안 해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과연 무슨 귀신일까요? 묵은 거, 오래된 거. 왜 하필이면 동짓날 마실 갈 때 쓰러질 때 왜 하필이면 구덩이에 있는 빗자루를 잡고 쓰러졌을까요? 그 빗자루는 바로 오래됐을까요? 쌤뺑일까요? 오래되니까 누가 하다가 그냥 치우는겨. 쌤뺑이는 다 집에다 들여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후진 거니까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쓰다 결국은 못 써갖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래된 게 바로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절구 같은 거, 절구 찢는 거 있죠. 이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버팀목, 내가 이렇게 끌어안을 정도로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오래된 것, 그래서 귀신, 그리고 개불 찌부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다 들녘을 태우는 이유가 겨울에 묵은 때들. 그거 빠를게요? 빠를 수 있어요? 못 빠르니까 이것을 애들을 통해서 장난질을 하면서 불을 온 동네를 다 태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애들을 통해서 할까요? 제일 맑기 때문에. 그들이 도깨비라 그런 게. 이해 가시겠어요? 보통 보면 도깨비 나이가 0세서부터 이 15살까지가 바로 도깨비 나이예요. 이때 가장 많이 개불지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도깨비라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변덕이 심하다, 참을성이 없다. 이 나이가 바로 도깨비 나이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6살부터 서서히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20세까지 생각을 정립하지요. 그리고 20세서부터 30세까지는 이제 내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움을 실행하는 단계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0세부터 15살까지 개불지불이라는 게. 이때 완전한 도깨비는 5살부터예요. 5세부터. 5세서부터 10년간 도깨비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도깨비들이 바로 마지막 도깨비 잔치를 하는 게 바로 개불찌불이에요. 또 개불찌불 말고 또 도깨비를 마지막 없애는 게 뭐죠? 연 날리기야. 연 날리기가 뭐예요? 연이 막 날리잖아요. 이게 뭐 같나요? 연이. 이게 도깨비요. 귀신이요. 연은 언제서부터 날리냐면 동지서부터 대보름까지 날리는 게요. 동지서부터 대보름까지 막 날리다가 대보름이 딱 왔어요. 이제 도깨비 날이 끝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하나요? 대보름 때 소원을 적지요. 연꼬리에다. 연에다가 소원을 적는겨. 그리고서
막 날리다가 이제 재미없잖여. 이제 한 달 동안 놀았으니까 거의 한 달 반 놀았잖여 애들이. 이게 질리는겨. 그리고 연실을 딱 끊어버리죠. 그럼 연이 막 날아가죠. 그리고 까치 뭐 나무에 걸치고 어떤 집에 딱 걸치고 그게 집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연이 집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도깨비 들어간 거예요. 재수 더럽게 없는겨. 그래서 옛날부터 연은 무조건 집 마을에서 날리지 말라라고 한 거 아시죠? 아세요? 넓은 들녘에서 날리라고 그래요. 재수 없으니까. 근데 재수 없게 우리 집에 연이 딱 날아왔네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태워요. 빨리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재수 없는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심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깨비예요. 그래서 도깨비를 없애려면 이 공망이 엄청 중요하고 특히 공시에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도깨비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 소금, 마늘, 불인데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배부른 상태에서 도깨비를 잡자. 배부른 상태에서. 그래서 바로 팥을 쓴 거예요. 팥을 써서 속을 냉하게 하고 목열을 일정하게 맞추자 하는 게 바로 동짓날 팥죽을 먹는 날이에요. 어른동지와 애동지가 있다는데 그 예.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첫째가 어른동지, 애동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뭘로 구분하나요? 뭘로 구분해요? 손 들어보세요. 마치면 산삼주 한 병, 저때 몇 번 타갔죠? 이제 손 들고 말씀하세요. 어른동지, 애동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동짓날이 날짜가 초승계는 애동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1일부터 10일. 15일. 손 들고 해야 돼요. 1일부터 15일. 10일. 그리고 이제 20일에서 말일까지가 어른동지.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기 신도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배웠으니까. 또 아시는 분 계세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가 애동지고 어른동지인가? 며칠서부터인가요? 1일부터 15일. 16일. 손 들어요. 1일부터 15일. 16일.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첫째가 애동지나 어른동지는 뭘로 따지냐면 날짜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원래 날짜를 안 따지다가 언젠가서부터 날짜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평균적이니까. 그게 바로 달 모양으로 따져요. 달 모양. 보름달과 보름달 후를 따져요. 그래서 바로 1일서부터 15일 전까지는 애동지라고 하고 16일서부터 30일까지는 어른동지라고 그래요. 이 달 모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이 찰 때는 젊다. 달이 꺾이는 시점 16일서부터는 늙었다라는 의미예요. 진다. 그래서 음이기 때문에 동지는 음이에요. 음이 가장 강한 날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달 모양을 따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뜨는 달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떠요. 요런 식. 그 다음에 지는 달은 반대로 해요. 이거 아시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뜨는 달이요. 그 다음에 좌손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지는 달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 반달일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달 모양이 틀려요. 연마다 달 모양이 다 틀린 거 아세요? 연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논한 게 바로 보름달, 15일 달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16일 달이 꽉 찼어요. 15일 달은 약간 모질라요. 실제 보면 약간 1% 모질란 달이 바로 15일 달이에요. 모질라니까 바로 이것을 어리다라는 거예요. 어리다. 그래서 애동지라는 얘기예요.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을까요? 아니면은 뭘 먹을까요? 떡을 먹어요. 무슨 떡이요? 팥떡. 흰떡. 뭔 흰떡이요? 팥떡도 종류가 있잖아요. 예, 팥시루떡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동지 때는 팥죽을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학자들은 이상하게 말해요. 무식하게, 그게 무식한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학자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학문적으로 풀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동지가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 동이족 거예요. 동이족의 원리예요, 이 자체가요. 근데 이런 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 우리는 동이족이면서. 그래서 바로 애동지하고 어른동지는 날짜, 보름달. 보름달은 곧 음이 가장 강한 달, 공망달에, 공망달 들어보셨죠? 그 공망달이 바로 12월서부터 음력 1월 1일까지가 바로 공망달이 들어가고, 그 공망달이 가장 달 기운이 세고 밤 기운이 가장 세고 달이 가장 오래 떠 있고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달 기운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가장 많고, 도깨비가 가장 많은 곳에는 항시 귀신이 있다라는 뜻에서 바로 동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전은 애동지, 아직 달이 차지 않았다 해서 애동지로 보고, 그 다음에 16일서부터는 달이 꽉 찼다 해서 어른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지, 애동지는 양동지, 이걸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동지. 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저 어른동지를 음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교 약사생물서에서 올해는 음동지입니다 라고 하면 올해는 어른동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는 양동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양동지에는 이상하게 덜 추워요. 어른동지는 이상하게 엄청 춥고요. 어른동지 때는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은 음동지라고 했을 때 보면 음년이 더 무서울까요? 양년이 더 무서울까요? 1919년이 무서울까요? 1920년이 더 무서울까요? 이 날짜 붙였던 원리도 있어요. 태풍이 불면 태피, 매미, 메뚜기 이렇게 하죠. 약하게 붙이죠. 그게 원래 우리 그 세상을 보는 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작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음년들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보세요. 음이죠. 12월 달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망하는 날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2017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수습이 되고 안정기를 갖죠. 오히려요. 나라는 본격적으로 망하고요. 18년대 때 우리 엄청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수주를 따놓은 거 다 잃어버렸어. 1년 만에요.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18년도 한번 보세요. 작년이요. 그리고 19년도 한번 보세요. 18년이 더 나은가요? 19년이 더 나은가요? 저는 18년 겨울에 엄청 추운 걸로 나왔거든요. 사주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뭐냐면은 서해안에서 화력발전소를 엄청 떼갖고서요. 대기가 막 뜨거워져 갖고 눈이 안 내렸어요. 겨울에. 느껴요? 작년 겨울에 눈 안 내린 거 알죠? 눈 안 내리면 뭐가 생기죠? 병충해가 생기잖아요. 지금 아시죠? 지금 막 언론에서 막 막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돼지열병 있죠? 엄청 심한 거 아세요? 눈이 안 내리면 병균들이 일어나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년, 그 다음에 20년이 들어와요.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예언도 해야죠. 예. 경자년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대단한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바로 어른동지와 애동지를 나누는 것은 꼭 달로 본다. 공망달로 본다. 그리고 저 1월부터 음력 15일 안까지는 달이 성장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애동지로 본다. 그리고 16일서부터 30일까지는 달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른동지로 본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애동지는 1일부터 음력 10일까지요. 만약에 더 세세하게 나눈다면. 그 다음에 11일서부터 20일까지는 청년동지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21일부터 30일까지는 이때 바로 늙은이 동지다라고 하는 게. 이거 들어보셨죠? 더 세세하게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요. 예.